정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질문 두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신 질문인데요. 줄기세포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줄기세포 관련 현재 상용화된 기술은 어느 정도이며 미래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에 관해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조현수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조현수라고 합니다.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재밌게 한번, 저도 바다를 건너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재우지 않고 제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고박사님께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도 케이스타라는 말을 맨날 들어만 보다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웅장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고 하는 일들이 약간 구멍가게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가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생명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생명과학은 여러 가지 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니까 단순히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는 생명공학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학, 보건 쪽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생명과학 쪽에서 주로 연구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가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케이스타는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밀접합니다. 맞죠? 암이라고 하는 건 밀접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암하고 관련성이 없지만 그런데 이런 암들이 여러분들 그런 부모님 세대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위에 분들에서는 매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민하는 질병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보면은 혹시 이 일하는 세포에 대해서 네, 일하는 세포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몇 분 보신 적 있네요. 우리 몸에서 보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생명의 단위를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는 생물학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생물학 시간에 배우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타와 같이 웅장함은 아니지만 그 안에도 하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가장 그 안에 보면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핵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핵 안에는 어떻게 보면 DN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생物때 배웠잖아요. 맞죠? DNA가 있고 그 DNA가 전사가 일어나면은 RNA가 생깁니다. mRNA. 그것까지는 아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mRNA가 번역이 일어나면은 단백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DNA와 RNA와 단백질만 아시면은 오늘 제 강의는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일하는 세포가 한 번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라고 하기는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제가 중학교에 드림터 콘서트 가시면 한 번은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명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은 보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하는 세포라고 하는 이 컨셉이 하나의 몸 안에 있는 것을 하나의 세계로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표현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입부장에 생긴 이 친구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고,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산소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산소를 운반하는 거고, 이렇게 멋있게 생긴 친구는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이 적혈구가 운반할 때 여러 가지 병균도 오고 치tic도 하고 할 때 이 백혈구가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얘들 다 물리쳐주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본말로 되어 있지만 세포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포와 같은 것들이 사는 것이 있는데, 원래 이게 정상세포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이상한 세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암세포라고 여기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암세포가 옆에 있는 이 정상세포를 이렇게 좀비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좀비로 만들기 시작하고, 이 좀비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그 산소가 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여러 가지 영양분이 돕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산소와 적혈구들이 이런 산소들을 운반하는데 얘가 좀 놀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놀라는 모습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가는 산소의 양보다 거기 암이 있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가는 산소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가 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양의 양분이 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가는 거야? 라고 가서 보니까 황량합니다. 황량한데 황량한 이 아파트 같은데 세포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좀비들이 이제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배를 채우고 빨리 자기들이 분열을 해서 빨리 암세포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놀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멋있는 백혈구와 그 다음에 이 킬러 셀이라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NK 셀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암을 죽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는 하나의 세상입니다. 하나의 세상이고 그 세상을 연구하는 것들이 저의 생명과학자들이고 그것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고 그것을 관련된 것들 관련된 기계를 만드신 분들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암을 발생할 확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직은 젊잖아요. 스물, 17, 18, 아직 그렇게 되겠지만 18, 19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 번도 사고가 걸리지 않고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고 만약에 산다. 근데 내가 살기 전에 마지막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남자는 약 40%. 여기서 보면 5명 중에 2명. 여기 하나, 둘, 셋, 넷, 5번 중에 2명은 암에 걸려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40%가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40%가 되고 여자는 30%. 3분 중에 한 분입니다. 3분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암은 우리 몸에서 우리 주변에서 매우 가까이 있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장암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좋아하겠냐? 옛날에 우리는 풀을 먹는 민족이었습니다. 맞죠? 풀도 먹고 맨날 그랬는데 갑자기 햄버거를 먹기 시작하고 원래 먹지 않던 걸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매우 높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의 원인은 있습니다. 암의 원인은 가장 크게 우리 보는 게 유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십시오. 혹시 우리 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들 중에서 혹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냐?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혹시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유전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뭔가가 와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화합물질도 있고 그다음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중에서는 간암 같은 경우는 HBV 바이러스, HCV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간암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흡연. 네, 흡연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노담 하면서 요즘에 TV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흡연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폐암의 발병률을 너무 높게 만들어준 게 흡연입니다. 흡연과 간암 같은 경우는 특히 술과 흡연을 자제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세포 분열 같은 것들. 우리 몸에는 하루에 3,000개 정도의 세포가 잘못되게 세포 분열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3,000개 정도가 이상하게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00개의 세포 분열이 가만히 놔두면 암세포가 되어야 되는데 암세포가 되지 않잖아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면역력이 아주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세포 분열이 다 이렇게 죽습니다. 아까 보셨던 백혈구들이나 여러 가지 면역세포를 인해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저는 그래프는 나오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건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대장인데 대장암에서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대장 내시경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위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30이 넘고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작은 용종이 주변 용종 아시죠? 용종이라고 들어보셨죠? 누가 용종을 뗐다. 우리 아빠가 용종을 떼고 왔다. 그래서 아빠 기분이 나쁘다. 건들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용종이 있는데 이게 스테이지가 1, 2, 1기, 2기, 3기, 4기,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마치 이게 커갑니다. 커가면서 여기 있는 세포 하나가 변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메스를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스테이지가 이제 가면서 스테이지 3부터는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딴 곳으로 가겠다. 이곳은 나에게 좁은 무대다. 그래서 딴 곳으로 가게 되고 이 전이로 가게 되면서 다른 장기로 퍼져가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암이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유전자들이 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이런 유전자들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투머 서프레서 유전자라고 해서 암 억제 유전자 그와 같은 유명하게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혹시 고등학교 책에서 안 나왔을 것 같지만 이런 투머 억제를 그러니까 암 억제 유전자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기능을 하다가 기능을 못하게 되죠. 기능을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정상세포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막 성장을 막 합니다. 이게 막 아까 보신 것처럼 약간 그런 뭐죠? 용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이 제자리암, 선종이라고 해서 그냥 폭같이 올라왔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암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전이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암에서는 결국에는 암만 걸리면은 죽진 않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그게 제자리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많이 걸립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게 그 초음파가 발달됐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쉽습니다. 진단하기 쉽기 때문에 진단을 한 다음에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갑상선암은 대부분 제자리암이 많습니다. 제자리암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수술만 하면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없으면 찍으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수술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적 관리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암들은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다른 곳으로 튀고 싶다. 나는 여러분들 같이 좀 튀고 싶은 마음, 땡땡이 싶은 마음이 있을 것처럼 우리 암세포도 결국에는 약간 미친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하고는 관련할 수 없는 미친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큼 미쳤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많이 미친놈도 있고 조금 미친놈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우리 사망의 90% 이상이 이 암 전이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암 전이가 주로 많이 하는 사이트가 머리 위로 많이 합니다. 뇌 쪽으로도 많이 전이가 일어나고 뼈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폐, 간 이런 식으로 많이 전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폐에 전이 일어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간으로 전이 일어난다. 간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예, 해독을 합니다. 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해독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독이랑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장기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기능을 박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암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암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에게 빨리 그 산소를 줘, 영양분을 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혈관 촉진 인자를 마구마구 뽑아냅니다. 그럼 이제 혈관에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암에 혈관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많은 혈액을 가져가게 되고 그럼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여기 살다가 여기 너무 좁아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암이 혈관을 촉진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텝을 갑니다. 혈관이 되고 한 명이 분리가 되고 혈관은 침투가 되고 혼자 여행을 합니다. 혼자 여행을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혈관에 붙고 다시 나와서 다른 tumor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줄기세포 연구센터라고 이제 우선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개를 시켜놓으니까 줄기세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를 이제 암 줄기세포하고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캔서 스템셀이 있습니다. 캔서와 스템셀. 캔서 스템셀. 그래서 그것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암에서 첫 번째 놈, 아까 보시면 일하는 세포에 보면은 제일 멋있는 놈이 있었잖아요. 근데 걔가 어떻게 보면 캔서 스템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캔서 스템셀이 있는데 요게 우리 그냥 지금 현재의 줄기세포하고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이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의 그 하나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야마나카라고 하는 일본의 신의 야마나카하고 골든의 할아버지 요 두 명의 아저씨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 RPS라고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분이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가 뭐냐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RPS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피부세포 있잖아요. 피부세포를 뗍니다. 피부세포를 뗀 다음에 여기에 리프로그래밍 인자라 해서 OSKM이라는 걸 넣습니다. 넣으면은 여기 보면은 갑자기 얘들이 기본적으로 피부세포는 분화하지 않습니다. 맞죠? 피부세포는 피부입니다. 더 이상 피부가 간이 되지 않잖아요. 이 안에서 간이 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플루리포텐트라고 해서 전분화 능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얘가 전분화 능을 갖게 되는데 이 전분화 능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다른 장기로 어떻게 보면은 세포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전분환을 갖게 돼서 이것이 혈액세포, 여러 가지 신근세포,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분화가 된 걸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인공 어떻게 보면은 미니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몸 안에서 있는 장기를 우리 실험실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 못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꼭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지금 여기 그 역나 주기세포를 만든 분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 받았는데 이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이 역나 주기세포 조금 더 이용해가지고 장기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을 오가노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아세포가 있습니다. 배아세포. 즉,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그다음부터는 분화가 일어납니다.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아이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중요한 건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엠브리오널 스템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톡 빼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에 전분화 능을 갖고 있는데, 이 엠브리오널 스템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할을 시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줄기세포와 다양한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위 오가노이드, 소장 오가노이드, 그 다음에 폐 오가노이드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하게 근데 iPS 같은 이거 배아 줄기세포 같은 거는 윤리적 문제가 여기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배아를 이용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앞에 질문에서 보면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iPS는 윤리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피세포, 즉 이게 피부세포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피부세포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고 그다음 개인 맞춤이 가능합니다. 개인 맞춤이라는 게 뭐냐면 내 피부세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 간세포를 만들어서 내 간한테 이식을 하면은 면역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간을 받아서 나한테 간을 넣으면 면역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줄기세포를 가지고 다양한 장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나중에는 다양하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머리부터 해가지고 거의 발끝까지 거의 대부분의 장기를 커버할 수 있게 오가노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미니 브레인도 만들었고 눈의 망막 오가노이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폐 오가노이드도 만들었고, 폐 오가노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펙션을 한번 했습니다. 감염을 시켜봤을 때, 그거를 사람한테 감염시키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감염 실험을 이런 멍 오가노이드로 갖고 할 수도 있고, 리버 오가노이드로 갖고 쓰고, 그 다음에 신장 오가노이드 같은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부분이 아까 두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수는 생각보다는 미국이 거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거의 대부분 주도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도 한 70% 이상은 저희도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에서 80%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고 저희 나라도 대부분의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연구도 있고 줄기세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처음에 그 줄기세포 갖고 뭘 할 수 있냐 보면은 신약 개발할 때 보면은 이런 독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미니 장기라고 했잖아요. 미니 장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약 개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독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독성을 그냥 그런 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간 오가노이드나 폐 오가노이드, 신장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독성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생 연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것에 오가노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재생치료제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간 같은 거는 한번 망가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위험한 게 뭐냐면 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재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지방간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간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뭐냐면 섬유화 쪽으로 갑니다. 한 번쯤 섬유화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라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재생밖에 아니고 재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죠? 이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식을 다 이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오가노이드, 줄기세포, 자기가 가지고 간세포를 만들어서, 싱싱한 간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간에 이식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셉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큼 될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스템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해 우리가 생각했는데 암도 똑같습니다. 암도 동일하게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있고 이것이 자기 복제를 마구마구 하다가 갑자기 암세포로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한 장기를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리게 되면서 그 장기의 모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능을 억제시키고 나중에 그 뒤로 이제 나중에 이제 전이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암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폐전이, 간전이 같은 것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억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이제 항암제를 많이 투여하잖아요. 항암제를 마구마구 투여하면은 거의 캔서셀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죽어갑니다. 암세포를 죽어가는데 여기 그 투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캔서 스템셀 같은 거, 그 암 줄기세포 같은 거는 항암제 저항성이 있습니다. 항암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남게 되고 얘들이 다시 재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병원에서 그런 말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발하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캔서 스템셀은 빨리빨리 꼭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캔서 스템셀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을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학원생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학을 가시고 만약에 이쪽으로 그쪽을 하신다면은 대학원생들이 밤낮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통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저도 막 비디오도 가져오고 그럴걸요. 막 비디오도 가져와서 막 돌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비디오는 안 가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치료를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대학원생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암 치료제가 뿐만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기 때문에 암 치료제를 가져왔지만 암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당뇨병도 있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도 있고 치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심장병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플로어로 연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질병에 관계된 어떻게 보면 타겟을 찾고 그 질병에 관계된 세포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약을 스크리닝하고 그 다음에 약을 결국에는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제 개발하고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드디어 이제 우리 분야에서도 케이스타와 비슷한 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ATGC를 다 읽어보자 라고 해서 지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역시 돈 많은 미국에서 그것을 주도하면서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네이처와 사이언스의 이 지놈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끝났죠. 끝났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90년도부터 2003년까지 13년도까지 했습니다. 13년간 어떻게 보면 지놈을 읽었는데 우리 몸에 있는 DNA를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결국에 한 1조 원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1조 원 정도 돈을 들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읽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은 이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그 기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획기적인 기계죠. 거의 그 핵융합에 비행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겁니다. 뭐냐면은 이 NGS라고 하는 기계가 나왔는데 아까 13년 동안 1조 원이 들었던 것을 지금은 단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5일 만에 읽고 한 200만 원이면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유전자의 그 분석을 하는데 한 100만에서 200만 원, 지금은 100만 원으로 다 한번 끊어보자. 또 $1000 제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만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전자 서열을 다 읽으면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어떤 좋은가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암이라는 질병을 여기서 적용을 시키면은 암형은 여러분이 보면은 유전성 암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유전을 통해 가지고 오는 암이 있고 비유전성 암. 여러분들이 막 엉망으로 살다가 보면은 얻는 암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그 술을 마시고 내일 술을 마시고 내일도 술을 마시고 모레도 술을 마시고 나중에 혹시 대학을 가서 너무 기쁘다가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유전성 암인 중에서 저희가 그 많이 가져오는 예 중에 하나가 이 안젤리나 졸리의 예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무 안젤리나 졸리의 외할머니가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난소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또 57세에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모는 61세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이모가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적으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87% 이상, 거의 100% 유방암에 걸린다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안젤리나 졸리는 자기가 그때는 돈이 많았어요. 지금 돈이 많죠?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었지만 자기 유전체 분석을 했습니다. 자기 유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보니까 가보니까 이 브르카원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브르카원이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은 난소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다양한 그런 변이적인 것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에서의 될 수 있는 변이와 그 다음에 여기 난소암에 될 수 있는 유전자의 변이를 있는 것을 다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어떻게 했냐라고 해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것을 제거를 하겠다. 그래서 난소 제거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슴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위험성을 다 없앤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분석이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치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식으로 되냐면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싸지잖아요. 나중에 유전자 분석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당신은 암에 걸릴 확률이 몇 %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당신은 무슨 확률이 몇 %입니다. 근데 제가 옆방에 계신 분이 그런 프로젝트를 하셔가지고 자기 거를 분석을 하고 나중에 책을 이따만한 책을 받았는데 자기의 기대 수명은 뭐 80 몇 세입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분석을 통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몰라도 되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 되는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치료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막 항암제를 투여했습니다. 너는 뭐 먹든 말든 우선은 우리 살아야 되니까 항암제를 막 투여했습니다. 항암제를 막 투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사람이 그런 돌연변이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항암제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부작용이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고용암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유전체 분석합니다. 왜냐면 헐트나 뭐 EGFR 여러 가지 KRAS 같은 여러 가지 유전자를 분석했을 때 이런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것에 뮤테이션, 즉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당신은 이 약을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하고 더 좋게 효율롭게 그다음에 치료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너무 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암 치료를 할 때 어떤 약을 치료한다는 자체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히려 이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그 유전체 분석이 더 싸잖아요. $1,000면 되고 $1,500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체 분석을 시킵니다. 암 환자한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치료는 무슨 뮤테이션이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무슨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전체 분석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가 RNA가 되고 이것이 단백질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을 결국에는 보면은 우리는 암 특이적으로 정상과 암의 그런 RNA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RNA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암 특이적으로 이런 암에 높아져 있는 발현이 높은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약을 만들 때 사용할 수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많이 만들었어요 벌써. 그래서 암이 거의 대부분의 암에 대해서 대부분의 암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대장암의 정상과 대장암에 있는 사람들의 RNA에 분석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학원에 들어오시거나 대학교에 가시면은 하나씩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암도 있지만 다양한 질병들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희귀 질환들 관련된 것도 동일하게 그런 이렇게 분석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을 할 그 여러 가지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보면은 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15년 정도 걸리는데 여기 보면은 항암제 스크리닝 하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학원생도 항상 너무 많은 정말 그들의 최선과 저희 시선을 만나는 시점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밤낮 실험을 통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전인상이라고 하는 것들, 즉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는 거죠. 동물 실험을 하고 마지막 임상을 하고 그 다음에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약을 만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많은 것들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금은 3세대 항암제까지 나와서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면역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암을 억제시키자. 왜냐면 1세대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내 몸에서 빨리 자라는 애들만 죽였습니다. 1세대 항암제는 내 몸에서 빨리 자라는 애들만 죽이니까. 왜냐면 암이 자라고 있으니까 빨리 자라는 애들만 타겟을 잡으니 우리 몸이 계속, 머리가 계속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세포 같은 경우도 계속 자라거든요. 장세포도 계속 안에서 새롭게 장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서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1세대 항암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2세대 항암제는 이 암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되고 있는 아까 RNA 같은 그런 것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암 특이적인 유전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얘들 특이적인 항암제를 만들어 가지고 암만 특이적으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세대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자꾸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면역을 이용하자라고 해서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식 것들도 하나씩 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보면 설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탈모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염증들이 많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진 것 중에서 뭐냐면은, 그런데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미생물이다.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몸에는 계속 미생물이 있잖아요. 몸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암을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대충 한 2kg 된답니다. 미생물이 다 없으면은 우리 몸에 한 2kg가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미생물 대부분은 위장관, 그러니까 위, 소장, 대장에 그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대부분인 건 뭐냐면 미생물이 대부분 90% 이상이 미생물하고 관련된 질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암도 미생물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자폐나 그런 것들도 미생물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을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맨날 왜 그러냐면 미생물은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나 행동 발달에도 미생물이 참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내는 물질을 소장이나 대장이 흡수를 합니다. 근데 그게 대장에서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몸에 다 퍼지면서 특히 좋은 것들이, 머리에 좋은 것들이 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뇌 행동 발달에도 이런 미생물이 매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면역의 증진도 할 수 있다. 근데 나쁜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만이나 당뇨도 요즘에는 미생물이 유발을 한다라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햄버거병 같은 것들도 미생물이 나는 톡신이 나쁜 물질로 인해서 일어나고 대장암도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생했을 땐 좋아요. 근데 이게 불균형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너무 잠을 안 자거나 너무 몸을 혹사시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 인해 가지고 조금씩 이제 질병 같은 거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 알러지 같은 것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미생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드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집에서 당장 가셔가지고 엄마한테 나한테 미생물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정말 원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미생물이 결국에는 뭐냐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암 환자와 정상 환자의 미생물의 분포를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그런 분포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들의 역할이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들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실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하는데, 여기는 세포를 막 키웁니다. 막 키워가지고 미생물이 내는 물질을 투여하니까 이 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로스가 억제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암세포를 이런 식으로 죽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실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발표를 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래도 저의 좀 경험담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뒤에 몇 장에 대해서 몇 분만은 그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내 미생물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구글을 쳐보니까 이런 생물체 현상과 원리를 연구해서 인간 생명에 도움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과학에 관련된 거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과 원리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 제 집에 있는 꼬맹이가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빠는 발명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난 발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다 있는 거를 찾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암에 있으면 그 암에 있는 것에 관련된 타겟을 찾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생명 현상을 하나씩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 탐험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탐험가처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단계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질병들을 하나씩 연구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구를 보면은, 연구가 아니라 이런 진로가 있습니다. 뭐 사람 쪽에는 여러 가지 나노 생명 정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미생물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는 지금 의료 보건 쪽에 제가 의학 개발 쪽으로 제가 가져왔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학이라고 해갖고 저희 생명과학 연구원에도 휴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식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미생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곤충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장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바이오 유망 기술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핫되는 어떻게 유망 기술을 하나씩 저희가 발굴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50대 되면은 우리 쪽으로 넘어오실 때, 저와 같이 동지가 되었을 때 아마도 좀 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것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이제 연구원 사진들은 별로 없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저희는 큰 어딘가 장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벤치에서 뭔가 이렇게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피펫을 들고 뭔가를 작은 거를 가지고 눈에 보지 않는 거 가지고 쪼질쪼질하게 이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요 그래프는 제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 게 저희 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먹히는 건데 얘가 잡고 있으니까 누가 이기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예, 얘가 숨 막혀서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숨 막혀갖고 얘가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딱 여러분 때였습니다. 여러분 때였는데, 제가 반에서 42명 중에서 제가 몇 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뒤에 운동부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40명 중에 제가 몇 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꼴찌를 했단 말이죠. 40등은 아니고, 제가 37등을 했습니다. 42년에 30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암울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진짜 저하고 비슷한 등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42년에 37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를 했죠. 그냥 포기를 하고, 학교에 오면은 항상 칠판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이 있습니다. 칠판을 볼 때마다 느꼈던 감정은, 야,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잠이 오고, 그 다음에 항상 병원은 하여튼 별로 생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 느낌은 생기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는 대체해서 용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원도 막 다니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뒤엎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 때는 마음만 먹으면 뒤엎을 수도 있을 때였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그때 제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2학년 2학기 때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정말 세상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제가 공부를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거의 잠은 4당 5낙이라 해서 그래도 4당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3 때 처음으로 1등을 한번 해봤습니다. 반에서 고3 때 1등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대학을 합격을 하고 대학교 때 또 놀았습니다. 또 놀아서 이제 박사 과정을 유학을 또 했습니다. 유학을 했는데 저희는 유학을 하면은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이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논문이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거의 고등학교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논문을 안 쓰면은 취업을 할 수가 없고 취직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서 코리아 마켓을 열어야 되나 뭔가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의 것들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박사 후 과정 아까 그 과정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 좋게해서 박사 후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다시 한번 이 고등학교 때를 회상을 한번 했습니다. 내가 밑에 있었지만 한 번은 내가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으니 나도 또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최대한 자기를 하기 위해서 객관을 시키면서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1시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공평한 거. 왜냐면 당신한테도 1시간이고 나한테도 1시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도 1시간입니다. 그러면은 하루를 그러니까 내가 1년을 살면은 3년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 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1년에 3년같이 써야 되거든. 3년을 다 쓰면은 6년같이 해야지만이 사람들하고 동일한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막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자면 몇 시간을 하면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하루에 2번을 밤을 새고 일주일에 2번을 새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3년을 하면은 남들 3년 할 때보다 3년 다른 사람들이 한 6년 7년 하는 것만큼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종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번 그거를 해서 만약에 그만뒀었으면은 저는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서 서지 못했겠죠. 서지 못했을 거고 아마 어딘가에서 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경험담이기 때문에 근데 왜냐면 저는 밑에까지도 가봤고 위에도 있어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밑에 있으면 공기가 참 더럽습니다. 왜냐면 그 선생님이 보는 눈도 그 눈빛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눈빛을 알지만 근데 그것을 분명히 뒤집을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온다는 겁니다. 근데 왜냐면 마지막까지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 못한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높은 쪽이라고 해도 그 높은 쪽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저 위다. 라고 하면은, 나하고 좀 갭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갭을 꼭 굳이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느낄 필요는 없이고, 그걸 한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에 생명과학이든 뭐고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요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바다를 건너서 왔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 좋은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